게스트하우스 심리학 또는 게스트하우스 심리 치료에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목표는 뭘까요? 관계성 형성. 관계성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 여기 코칭 센터에서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트라우마는 대부분 뭐 전쟁이나 그런 어떤 사고, 사건들로 인해서 입은 어떤 정신적 외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특별한 케이스의 트라우마예요. 일반적인 트라우마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대부분의 트라우마는 무엇에서 만들어질까요? 성장 과정에서. 그럼 성장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무엇이 우리의 트라우마를 만들었을까요? 결핍. 그 결핍을 만드는 건 뭘까요? 그러한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라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어디에서 존재와 정체성이 형성되나요? 사회 뭐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대부분의 심리적 장애는 거의 100%라고 됩니다. 대부분의 심리적 장애는 성장 과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성장장애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성장장애라는 것은 도대체 핵심이 뭘까요? 성장 과정에서 겪지 않아야 될 걸 겪었다든지 겪어야 될 걸 정상적으로 못 겪었을 때 장애가 생기죠. 그렇다면 그 겪어야 될 걸 못 겪은 것, 안 겪어야 될 걸 겪은 것, 이것의 대부분이 뭘까요? 바로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가 문제가 일어난 거죠.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게 대부분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인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안에. 관계에 있죠. 그럼 관계를 어떻게? 관계성을 회복시켜주고 향상시켜줘야 된다. 향상시켜줘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떤 여자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어떤 핍박을 받았냐면, 니는 여자아이니까. 요즘 그런 경우가 없죠.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자기가 형제가 남자 여자가 있었는데 남자아이에 대해서는 모든 걸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지지를 해주고. 그런데 딸아이에 대해서는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본인이 받는 그런 어떤 소외감, 그런 어떤 무시당하는 느낌, 강치된 느낌, 이런 것들이 이 여자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나중에 이러한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중에는 뭐냐면 분노로 자라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생기고 그 남자 형제에 대한 분노가 생기고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성장해서 이성 교제에서도 그런 문제가 드러나고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 데서도 남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뭔가 서먹해지고 뭔가 불편해지고 뭔가 별것 아닌 거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모든 관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관계가 좁혀지고 단절되고 차단되어 버리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결국 관계 형성에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럼 이걸 회복시키는 건 결국 뭘까요? 지금 여기에서 이 대상의 관계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최종 목표로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고 만나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 동물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와 정체성이 형성된다. 그래서 내가 사회적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 나는 건강한 사람으로 이제 내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게슈랄트 심리학의 최종 어떤 목표는 관계성을 회복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결국 알아차림과 접촉이 단절됐다는 것은 뭔가요? 관계성을 잃었다. 관계성을 잃었다. 관계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아차림과 접촉이 결여될 때 1차적으로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죠. 내 심리적인 문제는 눈앞에 작은 문제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좀 더 멀리 보면 모든 관계가 좁혀지거나 단절되거나 차단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이 알아차림과 접촉이 결여됐을 때 첫째로 내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과 접촉이 없다면 나는 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자기를 상실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환경과의 알아차림 접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환경과의 접촉이 원만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은 뭔가요? 관계성에 문제를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관계성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언제 형성될까요? 언제? 이 관계성이 언제 형성돼서 어른이 됐는데도 성인이 됐는데도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거야. 자기도 모르게 나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귀찮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 불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왠지 내가 얼어버리고 굳어버리고 말이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언제 만들어질까요?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다. 관계성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것이 이후의 모든 삶을 결정짓는 핵심이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교류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뭔가요? 세상 모형. 세상 모형인가요? 교류 분석에서 어릴 때의 그러한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그 위에 삶이 결정된다. 6세 이전에 그러한 학습과 경험이 한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다. 인생 각본이죠. 인생 각본. 결국 어릴 때의 관계의 능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 왜? 우리의 삶은 결국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 각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했습니까? 수정이 가능하다 했거든. 수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어릴 때 형성됐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그러한 게 내 내면에 신경망이 만들어졌다면 이후에 어른이 돼서도 그와 같은 걸 답습할 확률이 아주 높죠. 그건 점점 일반화돼서 점점 나를 고립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가까이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인위적으로도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새 그 관계 능력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 그럼 이 관계성이 왜 우리 삶에 그토록 중요한가? 내가 관계성이 좋다는 것은 수많은 자원들과 내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연결할 수 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개인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그 개인이 각자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지었을 때 그 많은 자원들을 내가 연결지을 수 있는 상태가 관계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관계성이 좁다는 것은 일부의 자원만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관계성을 넓힌다면 수많은 자원들을 내 삶의 성취 자원으로 쓸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기회를 3번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죠. 수많은 기회들이 있죠. 결국 내가 관계성이 좁혀져 있다는 것은 그 기회와 내하고 단절된다. 반대로 해서 관계성을 회복시킨다면 그 수많은 기회와 연결된다. 그렇다면 이 관계성은 수많은 그런 자원들과 기회, 그것과 연결을 통해서 내 삶에 뭔가를 계속 성취를 이루게 해주는 중요한 핵심 요인이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와 정체성은 관계 속에서만 증명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이야기 자체도 결국은 관계성에서 우리는 자원과 그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연결을 만들기 때문에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 결단도 심리 치료의 핵심 마지막 목표는 결국 뭘까요? 관계성을 회복시키거나 관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관계성이 참 좋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자원과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그런 관계성이 조금 좁혀져 있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관계를 계속 인위적으로라도 내가 뭐 하라 했나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연락을 취하고 그런 사람들과 그 연결을 점점 확장하다 보면 그 한 사람이 맺고 있는 또 다른 관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또 연결이 되면서 내 이 관계 능력은 점점 좋아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역량을 아주 극대화시켜 줍니다. 관계성. 왜냐하면 내가 A라는 사람 한 사람하고만 내가 관계를 갖고 있다면 이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극과 정보가 들어와서 내 뇌의 특정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망은 단순한 연결망이잖아요. 근데 A 말고 B, C, D, E, F 많은 사람들과의 연결망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연결망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과 뭐 다양한 연결을 만들겠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자원들이 우리가 개수할 때는 뭔가요? 전체성 아닌가요? 전체성으로서 이 연결망이 극대화돼 가지고 어떤 과제나 어떤 일이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연결망이 많다 보니까 가장 알맞은 연결망을 조합하고 재배열시켜 가지고 효율성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이 연결성이 부족하면 특정한 편협된 정보만 가지고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좁혀진 편협된 그런 모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연결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좀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타인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걸 자꾸 캐려고 그러고 그 사람의 어두운 부분을 보려고 그러고 또 그 사람 없는 데서 계속 이게 뒷담화하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누군가가 만약에 나에게 와서 다른 사람의 흉을 본다면 그 사람을 조심해라. 왜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다른 사람의 흉을 본다면,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면 왜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될까요? 다른 데 가서 내려가니까. 바로 그예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다른 사람의 흉을 본다면 그 사람은 내가 없는 다른 장소에 가서 누구 흉을 볼까요? 내 흉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패턴은 변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뒷담화하고 남을 흉보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우선엔 들으면 그 사람이 그런 것도 알고 있네라고 하지만 몇 번 접하다 보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진실된 중요한 이야기를 끄집낼 수 있나요? 입이 가벼운데 다른 데 가서 또 이상하게 말 지어내서 편집해서 막 말 옮길 사람하고 깊은 이야기 할 수 있나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안정적인 그러한 상태를 갖고 있으면서도 타인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관계성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조차도 내가 받아들여서 충분히 내가 수용하거나 또 그걸 내가 튕겨내므로 해서 마음의 쿠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관계성이 좋다. 그리고 타인에게 나눔을 줄 수 있는 사람. 타인에게 나눔을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자기의 어려운 부분을 타인에게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도움을 받는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의존적인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도움을 적절하게 받는다는 것은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나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는 것도 또 내가 도움을 주는 것도 바로 관계성이 높은 사람들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관계에서 생깁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답도 그러면 어디에 있나요? 관계에 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뭔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일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 개수한테 심리 치료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관계성을 회복 시간에 항상 시키는 것이듯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도 이러한 관계성을 좀 더 회복시키고 또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